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했던 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써먹는지 그 알고리즘 중심으로 해서 어, 우리가 블럭을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블럭을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우리 코딩이라는 게 여러 개의 블럭들이 모여가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그런 부분을 실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이 뭐냐면요. 이걸 누르면요. 숫자가 올라갈 거예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할 거예요. 요쪽을 증가할까요? 보통 오른쪽 누르면 증가하잖아요. 요거 B를 누르면 숫자가 이제 증가할 거고요. 왼쪽을 누르면 이제 감소할 거예요.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누르면 어떤 디폴트 값 있죠. 중간값 혹은 0 이렇게 가는 거죠. 중간에 있는 값 우리 범위부터 먼저 한번 정해 볼게요. 미션이 뭐냐면요. 숫자를 0에서 9까지 가도록 해봅시다. 0에서 9까지 가는데 중간값은 5로 할 거예요. 요 예제가 필요한 이유가 나중에 선풍기 같은 거 만들어 볼 거예요. 선풍기 같은 거 만들 때 어떻습니까? 우리 그 버튼 누르잖아요. 1단, 2단, 3단 하면 어떻게 돼요? 3단 하면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1단, 2단 뭐 이렇게 숫자 높을수록 점점 빨라지는 거고 0 누르면 어떻게 돼요? 선풍기 정지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어떤 뭐 다른 걸 단계값을 조절하는데 물론 0에서 뭐 100, 200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마이크로비트에서는 한 자리만 쓰는 게 좋은 이유가 두 자리 쓰면 밀리잖아요, 옆으로. 스크롤처럼 밀리면 어떻게 돼요? 그 숫자 바로바로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자릿수인 0에서 9까지를 할 건데요. 우리 뭐 단위라고 봐도 돼요. 0단, 9단 해가 5단. 가장 기본적인 게 5단이고요. 그래서 그 버튼을 두 개 누르면 항상 5단이 되는 거고 왼쪽을 누르면 이 숫자가 5단에서 이제 자꾸 감소되는 거죠. 감소가 돼야 되고요. 어, 요 숫자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B를 누르면 숫자가 증가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9보다 더 크지면 안 되죠. 더 크지 막아 놓는 거예요. 막는다라는 거잖아요. 또 0보다 더 작아지면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0 밑으로는 안 내려가게 이쪽도 막아줘야 되겠죠. 요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우리가 버튼을 많이 쓴다 했죠. 버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버튼을 갖다 놓을게요. A 버튼, 복사해서 B 버튼, 그리고 또 복사해서 AB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값이 어디에 표현되느냐면 기본적인 값 우리가 5라고 할게요. 5. 여기에다가 AB를 누르면 항상 5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이 값은 정지해 있죠. 정적이죠. 그러면 이 값이 바뀌어야 돼요. 늘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코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변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좀 전에 A라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카운트라고 할게요.
이게 좀 뭐 아니면 뭐 한글로 해볼까요? 횟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카운트 해도 되고요. 카운트 할게요. 카운트. 그러면 이게 기본 값이 얼마라고 하느냐면요. 카운트 처음 시작할 때 기본 값을 5라고 할 거예요. 5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를 출력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건 항상 5가 출력되기 때문에 이걸 5로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한 번은 되는데 그 다음에 감소할 때 증가할 때 이 변수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이 값을 얼마로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도 5로 저장하고 여기에다가 변수를 넣어줍니다. 카운트.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코딩을 할 때 중간중간에 항상 확인해 보면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언제 이거 해가 하나 내려받고 또 이렇게 테스트하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옆에 에뮬레이트가 있잖아요. AB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5가 나오는 거예요. 5가. 그죠? AB를 누르면 항상 5가 돼요. 어떤 값이 되더라도 항상 5가 돼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 숫자를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증가하는 것부터. 이거는 나중에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증가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증가하는 거. 증가하는 거를 만들려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카운트가 지금 현재 5인 상태에서 이제 증가하면 6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 카운트를 일씩 증가하는 거죠. 기존 카운트를 일씩 증가하는 게 뭔가 없을까요? 여기서 보면요. 그 우리 샘플 코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여기 봤을 때 샘플 코드는 이거요. 이거 썼죠. 카운트에다가 더하기 1 했는 걸 여기에다가 하면 일씩 증가하는 거예요. 이 코드 맞습니다. 이 코드 쓰면 돼요. 근데 이 매뉴얼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이건 공식 매뉴얼에서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는 값을 일씩 더해라. 뭐 여기 일씩 증가하는 건데 우리가 변수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변수를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클릭을 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1 증가하는 거 있죠. 이거 쓰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B는 1 증가하고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력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 테스트 해보고 최종 테스트 할 때만 마이크로비트로 업로드 할 거예요. 지금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AB 누르면 어떻게 돼요? 5죠? 보세요.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 11 물론 증가는 해요. 근데 이게 밀리다 보니까 나중에 세 자리, 네 자리 되면 더 힘들어요. 5, 6, 7, 8, 9까지 되고 더 이상 증가 안 하고 안 하게 하고 싶은데 더 이상 뭐 9에서 증가 아무리 눌러도 9단이 최고예요. 그러면 더 이상 증가 안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값을 우리가 좀 전에도 써봤는데 뭐를 사용하느냐면요. if문 써야 돼요. 논리입니다. 논리. 요거죠. 요거. 이게 얼마보다 작을 때만 증가하면 될까요? 9보다 작을 때만 증가하면 뭐예요? 9보다 작을 때 1 증가하면 뭐예요? 8일 때 1 증가하면 9잖아요.
9보다 작을 때만 증가해야 되죠. 그러면 무조건 증가할 게 아니라 이 블럭을 여기 넣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코딩할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카운트가 이 카운트가 얼마보다 작을 때 작다, 같다, 작다 이건 전부 다 논리죠. if 문하고 이게 여기 있어요. 작다. 그죠? 여기다 놓고 카운트가 뭐보다 작으면 9보다 작으면 자 실제 되는가 볼게요. 여기 5예요. 한번 해봅시다. 코딩할 때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단계적으로 목표를 하나 정하고 그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거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것도 해결하고 그 다음 거 생각하고 이렇게 천천히 접근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증가할게요. 6. 와 좋습니다. 또 7. 9보다 작으니까 증가하죠. 8. 9보다 작으니까 또 증가해요. 9. 또 눌러볼까요? 이 9는 9보다 작은 게 아니죠. 같으니까 이 거짓이 되니까 안 증가 안 해요. 보세요. 막았잖아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9보다 작은 게 아니니까 보세요. 더 이상 증가 안 하죠. 자, 다시 A, B 누르면 5, 6, 7, 8, 9 이렇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갖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죠. 이거 만드는 방법은 이제 올라가는 걸 만들었으니까 이건 내려가는 걸 만들면 되니까 요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그죠? 천천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천천히 요 블럭을 갖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거를 전체를 복사해가 여기 놓고 일단 복사해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요. 이거는 올라가는 코드니까 내려가는 코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증가가 아니고 마이너스 1 증가하면 되죠. 반대로 감소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건 출력하는 거 그대로 놔주면 되는데 뭐를 하면 될까요? 이 부등호를 바꿔야 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5 이거 누르면 4, 3, 2, 1, 0까지잖아요. 여기 누가 그림 그리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이 줌에서 여기 그림 그리는 거 있는데 여기 하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죠. 예, 질문할 때는 뭐 그림 그리면서 이 부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그죠? 어, 자 여기 보면요. 이제 감소하는 코드인데 이 부분만 잘 바꿔주면 돼요. 이 부분만 잘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언제까지 감소할 수 있어요? 0까지 가요. 그러면 0 이제 조건이 뭡니까? 0을 놓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 0이었고 이 부동호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꿔야 되겠죠. 0보다 크면 감소할 게 0에서 감소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아니에요. 여기를 뭘로 합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아니죠. 이게 뭐예요? 1보다 크면 해야 되겠네.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 0보다 크면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0보다 크면 얼마입니까? 이 정수니까 1이죠. 1에서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잖아요. 이건 0보다 크면으로 가야 돼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하면서 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볼게요. 자, 5죠. 자, 이거 눌러볼게요. 5니까 지금 현재 카운트가 5니까 0보다 크니까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감소되죠. 4, 3, 2, 1. 이것도 0보다 크니까 감소되죠. 맞죠? 0보다 크니까 1일 때 감소하면 0이 돼요. 근데 0은 0보다 큰 게 아니고 같으니까 여기서는 감소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요. 이게 막았는 거예요. 요런 알고리즘 있죠. 요런 알고리즘. 그죠? 요런 알고리즘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코딩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이렇게 뭐 계산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동작시키려고 하면 기본적인 알고리즘 공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 5조 증가를 하면 이렇게 누르면 증가하고요. 이는 뭐예요? 감소하죠. 아, 이거 제가 아까 여러 번 눌러서 그런데요. 이건 다시 정지해 놓고 할게요. 천천히 눌러야 되겠네. 자, 이렇게. 자, 5. 천천히 해봅시다. 9. 자, 이거 누르면 또다시 5로 가요. 그리고 이거 누르면 이렇게. 그리고 누르면 올라갑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된 것 같죠? 네. 이렇게 코드를 다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었으면, 요걸 한번 내려받아 볼게요. 요걸 닫고, 요거를 마이크로비트 열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복사 다 됐어요. 그래서 캠을 한번 봐주세요. 캠을 보면서 누르면 6, 7, 8, 9. 더 이상 안 올라가죠? 내려갑니다.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이렇게 하다가 5로 갈락 하면 동시에 두 개 누르면 5로 바로 가죠. 이렇게 누르다가도 동시에 5로 이렇게 누르면 5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모터 같은 거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러면 모터 뭐 선풍기 만들 때 정지 이렇게 하면 이제 1단으로 좀 천천히 돌죠. 이러면 조금 속도 빨라져요. 이렇게 하면 최대 속도 그리고 뭐 0 하면 정지 이런 식으로 선풍기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요렇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돼야 되죠. 근데 이 코드를 조금 보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음,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좀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렇게 했어요. 뭔가 이 코드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죠? 공통적인 부분. 우리 여기에서 보면요. 함수라는 걸 이용하면 좋아요. 함수는 뭐냐면요. 어, 우리 많이 쓰거나 그다음 반복적인 부분을 함수 형태로 만들어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콜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 보면요. 함수 만들기. 여기에 어떤 뭐가 들어옵니까? 어, 숫자 형태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글자 형태, 참, 거짓, 뭐 이미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어떤 게 들어올까? 한번 구상해 보세요. 이게 함수를 만들고 싶은데,
숫자가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끄집어내는데 여기에 이제 숫자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함수 이름이죠. 함수 이름. 뭐 함수 이름은 뭐 출력하는 함수다. 출력 이런 식으로. 이거 완료. 그러면 요거는 그 출력하는 함수인데 여기에 요 개수만큼 출력이 돼요. LED에 이 함수는 뭔가를 출력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숫자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받았는 매개 변수라예요. 이 매개 변수를 받아서 전달받아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만약에 함수를 어디서 콜을 할 수 있는데 시작 함수에서 콜을 한다면 함수 쪽으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5를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콜하면 요 함수 출력이라는 함수를 콜해서 5를 전달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NUM에는 얼마가 들어가요? 5가 들어가고 여기서 출력 걔가 5가 출력이 돼요.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다시 하고요. A를 누르면 5를 전달할 거예요. B를 누르면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9를 전달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A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5를 전달하죠. 그 다음에 이 B를 누르면 9가 돼요. 어떻게 됐냐면 이 9라는 값이 여기 NUM에 들어와요. 그죠? 이거 잘 봐야 돼요. NUM, 수를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주 그냥 바로 찍어도 되는데, 함수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버리고요. 좀 전에 있던 형태대로 이 출력은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 밑에서 하니까 이건 공통적이잖아요. 이것도 요 밑에서 하니까 공통적이죠. 그죠? 이것도 요 밑에서 하면 되니까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이렇게 요런 것들을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 뭔지를 보고 얘를 하나씩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A를 누르면 그냥 감소만 하면 돼요. 우리 좀 이렇게 단순화 시켜 봅시다. 이걸 누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증가만 하면 돼요. 요거는 5를 놓고요. 공통적으로 이 세 개의 버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세 개의 버튼, 이 세 개의 버튼을 좀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는데 얘는 그냥 누르면 감소만 할 거고요. 변수를. 얘는 변수를 증가만 할 거고 얘는 변수에 5만 넣을 거예요. 이게 다예요. 공통적으로 얘도 출력을 해야 되고 얘도 출력을 해야 되고 얘도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출력 함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출력 함수를 여기다 놓고 그죠? 요 값이 바뀌는 걸 여기 출력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걸 바꾸고 나면 얘도 이렇게 출력만 하면 되잖아요. 어떤 걸 출력하면 돼요? 공통적으로 카운트를 출력만 하면 돼요. 자, if 문을 빼고 좀 쉽게 가려고 if 문 좀 뺐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보세요. 이렇게 증가되죠? 감소되잖아요. 함수를 사용해서 공통적인 거는 이쪽에 모아서 이렇게 코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if 문은 나중에 생각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자,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코드를 좀 먼저 하면요. 우리 그거예요. 함수를 만드는 이유는 간결하고 한눈에 잘 보이게끔 뭔가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뭐 어떤 물건을 정리해 놓으면 잘 찾듯이 뭔가 정리하면서 코딩을 하면 한눈에 잘 보이면서 효율적으로 그렇죠? 막 흐트러져 있으면 생각하는 것도 복잡고 찾아내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가 훨씬 간결해지면서 보기도 편해져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했다면요. 여기도 출력, 여기도 출력, 출력인데요. 이건 항상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없애고요. 이걸 없애 보겠습니다. 자, 되는가 한번 볼까요? 오! 그죠? 되잖아요. 여기 눌러보세요. 그죠? 훨씬 간결해지죠? 요 안에다 넣으니까.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이 버튼 누르면 변수 값을 내리기만 하고 얘는 누르면 변수 값을 올리기만 하고 얘는 그냥 중간값이에요. 그 값을 그냥 누구한테만 던져줘요? 얘는 항상 돌고 있는 거, 항상 감시하는 거잖아요. 항상 감시하는 무한 루프에 던져주면 얘는 이제 출력하는 역할만 하면 되죠. 이거예요. 우리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하면 제일 좋아요? 분업을 하면 제일 좋죠. 그죠? 분업을 하면 안 헷갈리잖아요. 자기 하던 거 늘 하니까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뭐를 해버렸습니까? 제가 분업을 한 거예요. 뭐 A 버튼 누르면 감소하는 역할, B는 증가하는 거, 얘는 항상 중간값. 그리고 함수로 이 값은 누가 감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루프가 감시를 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찍는 역할은 누구한테 해? 이 함수한테 해요. 그러니까 찍는 함수만 만들어 얘한테만 전달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막는 건 어디에 넣어주느냐면요. 얘는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얘는 이렇게 옮기고요. 얘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코드가 정리가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8, 9. 더 이상 증가 안 하죠. 다시 AB 이렇게 하면 내려가죠. 감소해 볼게요. 안 내려가죠. AB 누르면 이렇게 딱. 죠. 자, 좀 전에 했던 코드, 동일한 코드를 뭘 이용해서 제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그죠?
음, 물론 이제 생각을 또 더 해보면 이 if문도 여기서 너가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코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일 본격적으로 하드웨어 쪽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남은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걸 한번 설명할게요. 이 전체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요 기본하고 입력은 봤을 거예요. 우리가 주로 봤고요. 이거는 음악입니다. 음악. 음악에 관련된 블럭들이에요. 우리 그 박자, 빠르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박자는 뭐예요? 음의 길이에요. 음의 길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박자를 초로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박자 하면 1초 동안, 도라는 음계를 1초 동안, 2박자 하면 2초 길게, 뭐 그러면 2분의 1박자 하면 0.5초 동안. 이렇게 해가 우리 그 계명이죠. 계명을 넣어가지고 뭐 음악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버튼 안에 여러 개의 계명을 쭉 나열해가 딱 누르면 이게 멜로디가 연주가 되는 거잖아요. A를 누르면 어떤 곡, B에도 이제 어떤 멜로디, 음계 그 음악 있죠. 음악 그 속도라든지 박자를 넣어가면서 음계를 넣으면 어, 멜로디가 나옵니다. 그러면 멜로디가 나오면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요거는 완성인데 A를 누르면 음악 있죠? 이거는 뭐 볼륨도 있고요. 현재 빠르기도 있고요. 멜로디 재사행도 있고. 요거 해볼까요? 요거는 기본적인 효과음 같은 거예요. 뭐 다다둠 멜로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누르면 멜로디가 연주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음악이 있죠. 전주곡, 시낭송, 뭐 여러 가지 전화벨 멜로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거 A 누르면 재생된다 했잖아요. A 누르면 재생이 되는데 어떻게 쓰느냐 하면요. 요거는 설명만 할게요. 집에 이어폰이 있을 거예요. 이어폰이나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으면 요 집게로 여기를 찍고 여기를 집어요. 요 GND를 찍고 이 마이크를 보면 요 단자가 여기 마이너스 단자예요. 제일 안쪽이. 그리고 제일 끝에가 플러스 단자거든요. 이런 식으로 놓고 A를 누르면 이어폰을 통해가 요 멜로디를 들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연주를 해도 돼요. 그 어떤 계명을 넣고 뭐 박자나 빠르기를 조절해가 이게 쭉 코딩을 해가 A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대한 멜로디가 나와요. 우리 이어폰으로 테스트해도 됩니다. 아그 클립만 있으면 뭐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고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클립으로 고정하든지 아니면 빵판에다가 나중에 요걸 감으면 돼요. 선을 감아가지고 해봐도 돼요. 근데 이 음악을 들으려면 뭡니까? 한쪽은 GND 마이너스가 연결돼야 되고 한쪽은 플러스 쪽이 연결이 돼야 돼요.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음악 블럭이에요. 연주할 수 있는 블럭들이에요. 그리고 요 LED는 요 LED는 뭐냐면 요 LED 몇 컷만 몇에 점 찍어라 몇 컷,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근데 화면이 작아가 게임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요 옛날에는 그래도 아주 작은 화면으로 게임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돌이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면 주인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피하면 되는데요. A, B 버튼 눌러가 요게 이제 몇 컷만 몇에 이제 찍어라 뭐 그 이 불이 들어왔는 건 꺼지게 해라 반전하고 그 뭐 요걸로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요 LED에 관련된 블럭들입니다. 팔레트들이에요. 요거는 제가 아까 확장이죠. 그래가 블루투스가 생겼고요. 요 반복은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 if문이나 포문 여기 요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다른 예제할 때 이거 한번 볼 거예요. 뭐
한꺼번에 1에서 10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뭐 천천히 증가하라든지 뭐 네오픽셀 뭐예요? 네오픽셀 실습할 때 이거 좀 괜찮아요. 그럼 불을 뭐 1번부터 10번까지 단계별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단계별로 뭐 순차적으로 킨다든지 뭐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if 문이고요. 논리는 우리 많이 해봤죠 오늘. 여기 부등호를 넣어가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크다, 작다, 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다중 조건 있죠. 동시에 만족하는 뭐 그 다음에 또는 뭐 이런 논리에 관련된 블럭들이고요. 변수는 우리가 한번 써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계산이라는 블럭은 우리가 그거예요. 뭐 그 수학에 관련된 거, 사칙 연산도 할 수 있고 그 값들 중에 가장 큰 값, 작은 값, 뭐 절대값, 제곱근 뭐 있죠. 뭐 랜덤이라든지 뭐 우리 계산에 관련된 수학에 관련된 블럭들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블럭인데 시간 날 때마다 이거 하나씩 매뉴얼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틈틈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블럭 했는데 함수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배열은 우리 그 말 그대로 변수하고 배열의 차이점이 뭐냐면 변수는 값 한 개만 들어가죠. 근데 배열은 뭐예요? 여러 사람의 동일한 값들을 이렇게 쭉 담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뭐 국어, 영어, 수학 총점해가 뭐 성적을 구한다면 배열을 사용하면 한 반 아니면 뭐 전교생의 뭐 성적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변수를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막 담아요. 여러 개의 값. 첫 번째 사람 얼마, 두 번째 사람 얼마, 그러니까 각각 필요할 때마다 뽑아가 첫 번째 사람 거, 두 번째 사람 거 이렇게 누적하고 이렇게 쓸 때 필요한 게 이제 배열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글자를 처리할 때 쓰는 게 문자열이에요. 헬로우와 월드라는 글자를 결합해가 쓰기도 하고 이 글자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출력하기도 하고 어떤 배열에 있는 글자를 하나씩 뽑아가 여기에 이제 플레이할 때 이렇게 하나씩 디스플레이 할 때 쓸 수도 있고요. 요거는 게임 함수인데요. 요 LED 갖고 게임을 만드는데 뭐 간단하게 스프라이트 여기에 뭐 어떤 캐릭터 같은 거 근데 캐릭터 이쁘지가 않을 거예요. 뭐 이게 5,5로 이렇게 만드니까 그걸 이용해가 뭐 이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미사일도 쏘고 해서 그런 걸 우리가 스프라이트라고 하는데 스프라이트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코딩할 수 있게끔 만든 블럭이 게임 블럭이에요. 요거는 게임 블럭의 확장이죠. 확장이고요. 요 이미지는 뭐냐면 요게 5,5인데 이걸 옆으로 길게 늘어뜨렸을 때 스크롤 했을 때 요거는 보통 기본 화면이라면 이거는 스크롤 했을 때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옆에서 무릎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그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게 큰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블럭들이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이라도 이렇게 알려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 이쪽을 공부해보고 싶다. 저쪽을 이 블럭을 공부해가 뭘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다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핀은 뭐냐면요. 요 핀, 0번 핀, 1번 핀, 2번 핀인데 이거 말고도 디테일하게 이거 누르면요. 여기 보면요. 이거 뭐 2번 핀, 5번 핀, 뭐 10번 핀, 5, 6, 열 한 몇 개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대신에 확장보드와 빵판이 필요하겠죠. 요거는 아마 내일 요거 다룰 거예요. 요런 거는 내일 다룰 거고요. 이 핀도 이제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여기 케이블로 연결돼 있잖아요. 마이크로비트가 여기 보시면 우리 그 컴퓨터하고 요것도 사실 컴퓨터하고 통신 전기도 공부하지만 그 컴퓨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어떤 값을 주면 여기서 이제 얘가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버튼 누르면 어떤 내용을 컴퓨터 쪽으로 전달하고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시리얼 통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고급 제어 뭐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우리 스레드락 하기도 하죠.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돌게 한다든지
뭐 이벤트와 관련된 조금 더 고급적인 기능들이 있는 게 이제 고급 제어예요. 확장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뭐 여기 아까 기본 블럭에 없는 것들 어떤 디바이스 장비를 연결한다든지 요거는 무선 통신입니다. 라디오 아까 블루투스라든지 서버 모터 다룰 때 필요한 블럭 네오픽셀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비트나 뭐 다른 쪽에서 어떤 요건 초음파 센서네요 그죠? 어 다른 쪽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블럭들입니다.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교구가 있어야 되겠죠. 연결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닝비트카라든지. 그리고 뭐 사실 이런 블럭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뭐를 이용하느냐면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면 이 블럭 자체를 만들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블럭을 줘서 그걸로 이제 뭐 여기 없는 것도 새로 창조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블럭 설명을 했어요. 이번 시간에 했고요. 요 전체적인 뭐가 있다라는 걸 대략이라도 알아야 이제 여기 이제 필요한 블럭을 끄집어내서 이제 내일 어떤 미션이 있죠. 뭐 하나씩 센서나 액추에이트의 전기전자적인 원리를 배워가면서 그 회로를 구성하고 그걸 눌렀을 때 어떻게 하고 그 센서가 어떤 값을 입력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